안녕하세요. 남태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도 강의를 할까 하는데요. 온라인 강의로 어, 시선 처리도 그렇고 사실 아직도 되게 생소하고 낯설어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크레오 파라메트릭 4.0 관련해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과 이제 베이스 피처에 관련돼서 이제 밀어내기까지 조금 시연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래도 좀 실습 과목이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이론적인 거랑 이제 제가 이제 뭐 샘플을 좀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해드리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이제 1대1로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고 하는 게 사실 제 수업 스타일이었는데 사실 이제 실습 과목은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조금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훨씬 더 이제 좀 미비한 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그렇고 사실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이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제 예제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팁도 이제 좀 많이 드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어, 사실 그 전부터 생각은 했는데 중간고사는 뭐 과제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이제 기말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설계 해석을 다루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좀 주안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뭐 4학점, 3학점마다 이제 제가 차시를 올리는 게 조금씩 틀린데 예제 위주로 조금 많이 올리고요. 학생들이 이제 보고 그나마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컴퓨터 상에서 이제 좀 익숙한 용어가 좀 그나마 좀 익숙해지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많은 과제를 계속 설계 크게 이제 디테일한 건 아니고 이제 간단한 이제 도면 자체를 많이 좀 그 해드리는 실습 저 혼자 이제 실습을 해드리는 위주로 좀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사실 뭐 스케치 관련해서도 이제 뭐 디테일하게는 이제 제가 뭐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보충을 해드리고 왜냐면 이제 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감안해서 조금 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엄청 꼬이네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작업 디렉토리 설정이라든지 이제 과제를 내가 이제 설계한 프로그램을 이제 열어보고 가지고 와보고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이제 그 책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그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썼던 책에 좀 디테일하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가 기존에 보던 요 제가 이제 설명하던 이제 PDF 이제 PPT 자료는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예제를 좀 많이 실어놨어요. 예제를 좀 추가해서 이런 예제를 제가 직접 이제 설계를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팁 같은 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그 크레오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크레오에서는 이제 구속 조건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구속 조건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치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좀 그래서 이 구속 아이콘을 이제 쓰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구속 아이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업 디렉터리는 제가 이제 설정을 해뒀어요. 이제 밀어내기로 설정을 해뒀고, 자, 파일을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품에 두고 파트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확인.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화면을 흰색 바탕화면을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밀어내기는 이 아이콘이었죠. 자, 밀어내기 그리고 배치해 어디다가 내가 이제 그릴지를 먼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탑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랑 이제 평행되게 이제 바라보게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필요 없는 조금 디스플레이는 꺼줄 수 있는 껐다 켰다 하는 버릇을 좀 익히고 그래서 이제 선이라든지 직사각형이라든지 자주 쓰는 이 툴은 한 번씩 이제 계속 스케치를 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는 자, 요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우선 여기 구속 조건 아이콘 자, 첫 번째 설명드릴 게 이제 수직 조건과 수평 조건인데 자, 여기에 설명되어 있던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정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선과 수직되게 정렬하는 방법도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스냅이 붙어요. 4.0부터 4.0 이제부터는 그 전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끌다 보면 이제 구속 조건이 생기기도 하고 자, 이 구속 조건은 이제 같은 사이즈라는 거죠. 바꿔서 자,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구속 조건 여기 있죠. 여기 9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수직되게 이렇게 조건을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수평되게 얘와 얘가 같은 선상 위에 있어라 이렇게 이제 구속 조건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완료됐으면 휠을 한번 달까 그리고 가령 내가 선을 그리다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치수를 잠깐 꺼볼게요. 여기서 치수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치수는 끄고 구속 조건만 보고 자, 여기는 지금 수평되게 지금 제어가 되어 있죠. 여기도 수직되게 제어가 되어 있고 여기도 수평되게 제어가 되어 있다. 이 선이 근데 여기 선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라든지 수직 조건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수직 조건 얘가 수직되어라 너도 자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니까 한 번 더 실행이 가능해요. 수직되어라 그리고 얘는 수평되어라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제를 자,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 선과 선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경계같이 이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스무스하게 탄젠트하게 넘어가라. 이렇게 이제 탄젠트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자, 이렇게 자, 우측 마우스 지그시 누르면은 여기 자주 쓰는 스케치 도구를 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뭐 선 자, 이렇게
원 말고 홀을 그리겠습니다. 찍고 자, 이 상태에서는 탄젠트 조건이 안 들어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이제 탄젠트를 클릭하고 이 선과 이 선이 탄젠트 되어라.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령 또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이런 예제가 많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여기와 여기가 이제 탄젠트 되게 얘가 얘랑 탄젠트 그리고 얘랑 얘랑 또 탄젠트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탄젠트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자, 원과 원을 이렇게 이은 다음에 자, 홀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지금 경계가 져 있는 거예요. 탄젠트하게 넘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탄젠트하게 바꿀 수도 있죠. 이 선과 이 선이 탄젠트 되어라. 이렇게 얘와 얘가 탄젠트 되어라. 이렇게 이제 구현도 가능하고 자, 이런 거 이제 구현할 때 팁을 드리면 자, 원 같은 경우는 크레오에서는 4등분으로 인식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기 4등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가령 자, 얘도 이제 4등분을 표시를 해볼게요. 중심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자, 선을 가령 이렇게 이제 탄젠트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홀을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탄젠트 조건을 줄 때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4등분 중에 이 선에 이제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얘가 이렇게 이 선상 위에 있어야만 탄젠트 조건을 넣기가 쉬워요. 얘가 얘랑 탄젠트 되어라. 얘가 얘랑 탄젠트 되어라.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탄젠트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선 중앙의 점 배치. 자, 선 중앙의 점 배치란 거는 자, 여기 중점 있죠? 자, 중점 보면은 자, 여기다 원을 하나 또 그려 놓겠습니다. 얘가 여기에 중점에 이동이 되어라. 자, 임의로 이렇게 붙일 수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자,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스냅이 붙어요. 중점에. 여기 중점이란 여기 중점이라는 아이콘이 생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제 실행을 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이 선의 중심에 들어가라 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나중에 유용해요. 얘가 여기 중심에 가라. 이 점이 이 선상의 어딘가 있는 중심에 이동이 되어라. 이렇게. 그리고 그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딜리트 키를 통해서. 가령 지금 보면은 이 원과 이 원의 이제 지름이 같은 크기로 되어 있죠. 1번 개체의 지름 크기가 혹은 그 개체의 이제 직선 길이가 같다라는 요 같다 표시가 이제 생겼어요. 자, 다르게 해주고 싶다고 하면은 요거를 지우고 자,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얘와 얘의 크기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같다고 하면은 같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볼게. 그 다음 일치입니다. 일치도 자주 써요. 일치는 뭐 면과 면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이제 만나라, 점과 점이 만나라, 선분과 선분이 일치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선을 그어두고 자, 여기도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끝점이 여기 끝점까지 이제 끝점의 위치로 이제 이동시키고 싶어요. 뭐 처음부터 내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그렸으면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는 상황이면은 여기 일치 아이콘을 통해서
이 점이 여기까지 이동이 되어라. 그리고 이 선분이 이 중심점으로 이동해라. 그리고 얘가 또 이리 이동해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개체 같은 경우는 구속 조건이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치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원도 이제 일치시킬 수 있겠죠. 하나의 센터 점으로 이제 인식을 시켜서. 자, 그리고 대칭 조건입니다. 대칭 조건도 많이 쓰고, 자, 대칭 조건이 있는데, 사실 대칭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어요. 대칭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중심선이 있어야겠죠. 어딘가를 중심으로 두고 양쪽이 이제 대칭이 되는 거니까. 대칭 조건은 중심선을 미리 이렇게 그어두면은, 중심선 여기 있죠? 혹은 우측 마우스 쭉 꾹 누르시면 여기 중심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선을 그어두면은, 자, 내가 처음 이제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쭉 긋다 보면은 이렇게 스냅이 딱 생기면서 이 아이콘이 있죠. 이게 이제 대칭 아이콘인데 자동적으로 대칭이 되게끔 더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을 이렇게 그어두면은 직사각형을 가령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돼서 그려 놓을 수도 있겠죠. 미리 자동적으로. 이러면 치수를 2번만 넣어도 이제 그 직사각형이나 이제 뭐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자, 대칭 조건 한번 볼게요. 우선 중심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중심선이 있고, 내가, 자, 자, 이러한 개체를, 자, 이렇게 그렸는데, 자, 대칭되게 하고 싶어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중심선을 중심으로 길이가 같게 하고 싶다. 그리고 각도도 이제 같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중심선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대칭 있죠? 이 점과 이 점이 중심을 통해서 대칭되어라. 이렇게 대칭 조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대칭되어라. 자, 이렇게 하면은 대칭이 됐죠. 자, 이렇게 대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자, 이런 식으로 대칭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동일 길이. 자, 동일 길이는 뭐 선으로 동일 길이를 할 수도 있고, 자, 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름, 같은 반지름 혹은 같은 지름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같음 있죠. 같음. 뭐가 같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라. 그럼 1번 개체는 다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1이라고 써져 있죠. 그런데 취소 한번 하고 같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라. 자, 그러면 2번 개체는 같은 길이, 1번 개체는 같은 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얘랑 같아져라. 이렇게. 혹은 얘랑, 자,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3개가 같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는 다시 끄고 다시 같은. 얘랑 같아져라. 자, 이렇게 치수를 컨트롤할 수 있다. 자, 평행 조건은 간략하게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러면은 평행, 얘랑 평행되어라. 얘가 아이고, 끄고 얘랑 평행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직각도 있죠. 직각은 뭐 말 그대로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어라. 뭐가? 이 선과 이 선이 직각이 되어라. 자, 이런 식으로 구현. 자, 그래서 9가지. 사실 요거는 모두 다 이제 자주 쓰고, 그리고 이제 자주 쓰는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스케치할 때 더욱 유용할 거예요. 야, 그리고 더욱 유용하고, 그리고 더 빨리 이제 스케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스케치 기입 같은 경우에는 자 고정 치수와 이제 비고정 치수가 있어요. 고정 치수와 비고정 치수가 뭐냐면, 자, 아까 스케치 꺼놨죠. 치수. 자, 사각형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자, 지금 색깔이 제가 이제 바꿔놔서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을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 여기에서는 이제 뭐 노란색, 회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저는 지금 환경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어요. 얘를 900으로 딱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고정 치수. 내가 이제 치수를 입력을 했다라는 거고, 얘는 치수를 입력 안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700. 자, 이렇게 고정 치수와 비고정 치수를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치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끌다 보면 움직여요. 이렇게 바뀌죠. 내가 고정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얘를 다시 700으로 바꾸고 선택한 다음에 우측 마우스, 예전 버전 우측 마우스 선택을 딱 하게 되면 여기 퀵 그 아이콘이 떠요. 여기에 보면은 잠금 전환, 요거를 잠궈주면은 얘 치수는 안 바뀐다라는 거. 자, 얘만 바뀌죠. 자, 얘도 300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입력해 준 다음에 얘를 고정을 해주면은 얘는 이제 안 바뀌는 거죠. 좌우만 이제 길이가 바뀌는 거죠. 얘도 그렇고. 자, 이렇게 구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팁이 있는데, 자, 이건 치수 기입법인데, 치수 기입법은, 자, 치수 기입법도 간략하게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치수 같은 경우에는, 자, 선을 그린다 치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 자, 구속 조건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건 선택하고 지워줄 수도 있고, 1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치수가 이렇게 많이 떴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치수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치수 아이콘을 누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휠을 한번 딸까. 자,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고정 치수로 바뀌는 거죠. 내가 입력했다라는 거. 그리고 원하는 치수를 한번 입력을 이렇게 딱 해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선형 치수 넣는 방법이고, 혹은 우측 마우스 지그시 누르시면 여기 있죠. 자, 이렇게도 이제 넣을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은 각도를 한번. 자, 여기 이제 각도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치수를 선택을 하고, 이 선과 이 선, 그리고 각도가 이제 들어갈 부분 깔까. 이렇게 각도 넣을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밖으로 빼면은 이렇게 큰 각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딸까. 요거 선은 한번 선택하고 딸까. 그리고 기울어진 길이도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로도 넣을 수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넣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름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도 되고, 자, 근데 반지름을 넣고 싶어요, 치수에. 그러면은 우측으로 지그시 치수, 혹은 여기 치수를 선택하고 한 번만 딱 클릭하고 휠을 한번 딸까. 이렇게 반지름 치수가 들어가는 거죠. 치수,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휠을 한번 딸까. 그럼 지름 치수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또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칭 치수라는 게 있는데, 대칭 치수는 이제 아까 전에 대칭 조건 넣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나중에 이제 구현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자, 한번 구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중심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선을 자, 뭐 가령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300, 얘가 이제 회전을 했다 치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치수를 선택하고, 여기 시작점부터 그리고 센터,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점 클릭하고 한번 달까. 시작점, 가운데 중심선, 다시 시작점, 휠을 한번 달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칭 치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배율 치수 수정하기는 사실 되게 유용해요.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좀 나중에 실습 단계에서 좀 알아뒀으면 나중에 스케치 할 때 훨씬 더 이제 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크로이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할 때 도면을 그릴 때 최대한 비슷한 형상으로만 내가 이제 그려두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치수 수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스케일이 엄청 커질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뭐 이 사이즈가 한 300돈 정도인데, 지금 보면은 대충 그리다 보니까 모양은 한 뭐 이런 거 비슷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스케일이 엄청 커졌어요. 자, 이 부분을 한 번에 이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를 300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형상이 꼬일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쪽 것부터 이제 입력해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시간도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수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수정. 자, 혹은 울트머스 안 뜨구나. 자, 여기 보시면 뜨네. 자, 여기 있죠. 이렇게만 선택해도 뜨죠. 여기 수정. 자, 수정을 선택을 딱 하게 되면은 여기 혹은 여기, 자, 하게 되면은 뭐가 뜨냐면 치수 수정이라는 그 대시 항목이 하나 떠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치수 있죠. 얘 치수. 얘를 선택을 딱 하게 되면은 밑에 보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치수가 보이죠. 여기 선택하면은 어떤 치수가 그런지. 자, 그러면 이 치수를 300으로 바꾸고 싶다. 300. 자, 그런데 바꾸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배율 잠금을 먼저 해놔요. 배율 잠금을 선택해 두고 얘를 300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치수 스케일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치수를 이렇게 한 번에 크게 꼬임 없이 이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치수 배율 조정해서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차 시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